여러분은 돈이 가족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저는 한때 돈이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끝없이 반복되는 싸움, 숨겨진 비밀들, 결국 무너져가는 가족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랑과 신뢰는 돈으로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국 어떤 선택을 할까요? 그 답을 영상에서 확인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은지입니다. 어릴 때부터 저는 제 가족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아버지 장태호는 존경받는 사업가로 두 손으로 모든 것을 일구어내셨고 일에 바쁘신 와중에도 가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제게 아버지는 완벽한 롤모델이었고 저는 그런 아버지를 늘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어머니 정미는 온화하고 따뜻한 분으로 집안의 중심이 되어 언제나 우리 가족을 보듬어 주셨습니다. 어린 시절 집안은 항상 어머니의 정성과 사랑으로 가득 찼고 그곳은 저와 동생 지혜에게 언제나 안식처 같은 존재였습니다. 동생 지혜는 저보다 4살 어린 여동생으로 마음이 여리고 감정이 풍부한 아이입니다. 가끔 사소한 일로 다투기도 했지만 저는 늘 지혜를 지키고 싶다는 책임감을 느끼곤 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그렇게 완벽하리만큼 화목했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흐르곤 하죠. 아버지가 중염을 진단받았을 때 처음으로 우리 가족은 큰 시련에 직면했습니다. 아버지가 병원에서 투려마시는 동안 우리 가족은 모두 함께 견뎌냈지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신 뒤 진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장이 공개된 날은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온 가족이 거실에 모였고 변호사가 유언장을 읽어내려가는 순간 분위기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저와 어머니 그리고 지혜는 당연히 아버지가 이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유산이 공정하게 나누어질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의 입에서 나온 유언장은 우리의 믿음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아버지가 남기신 거액의 유산 대부분이 어머니도 저도 지혜도 아닌 형부 민석에게 돌아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지혜는 고개를 떨군 채 말없이 눈물을 삼켰습니다.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아버지는 이런 결정을 하셨을까요? 더구나 이전 유언장에서는 저와 지혜가 주된 상속자로 명시되어 있었던 것을 저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민석 형부는 겉보기에는 부드럽고 세련된 사람으로 보였지만 저는 항상 그의 행동에서 어딘가 계산적인 면을 느껴왔습니다. 아버지가 경세가 악화되면서 형부는 아버지 곁에부터 지득정성으로 돌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이 정말 순수한 의도에서 나온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아버지가 정신적, 신체적으로 약해진 틈을 타 유언장을 변경하도록 영향을 미친 것일까요? 이 질문들은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큰 충격에 휩싸여 한동안 눈물로 지새웠고 지혜는 더욱 내성적으로 변했습니다. 저는 가족의 중심을 잡아야겠다는 책임감에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을 바로잡으려면 저는 민석 형부와 마주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가족의 숨겨진 진실들과 직면해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유산 문제를 떠나 이번 일은 우리 가족의 신뢰와 사랑, 그리고 아버지가 남긴 진심과 연결된 문제였습니다.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제 이름은 은지이고 저는 제 가족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조사를 진행하던 중 저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기신 재정 관련 서류를 하나씩 검토하기 시작했을 때는 모든 것이 평범해 보였습니다. 투자 내역, 자산 목록, 수입과 지출 올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하지만 더 깊이 파고들수록 이상한 점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가족 자산 중 상당히 큰 금액이 해외의 한 은행 계좌로 이체된 내역이 있었던 겁니다. 처음에는 잘못 본 것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차례 확인한 끝에 이 자금이체는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계좌의 소유주가 제가 전혀 알지 못하는 한 여성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지선이었습니다. 이 이름은 가족 중 누구와도 연관이 없었고 아버지가 생전에 언급하신 적도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도대체 지선이 누구이며 왜 가족의 돈이 그녀의 계좌로 흘러들어갔던 걸까요?
그날 밤 저는 거의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수많은 질문이 떠다녔습니다. 혹시 이건 민석 형부와 연관된 일일까요? 아니면 아버지가 생전에 어떤 이유로 감춘 비밀일까요? 답을 찾기 위해 저는 아버지가 남긴 모든 서류와 편지를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지선이라는 이름과 관련된 단서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단서를 찾지 못할수록 저는 점점 더 깊은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제 친구 중 한 명, 은행 업무에 정통한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와 함께 조사를 계속하면서 마침내 새로운 사실을 알아내게 되었습니다. 지선의 계좌는 국제적으로 유명한 은행에서 개설된 것으로 거래 내역을 확인한 결과 이 계좌로 이체된 금액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부터 이미 여러 차례 큰 돈이 그 계좌로 흘러들어갔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순간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아버지가 왜 이런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이 모든 일이 가족에게 숨겨진 이유는 무엇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 지선은 아버지가 절대적으로 신뢰했던 사람일까요? 아니면 그녀가 아버지를 압박해 돈을 가져간 걸까요? 그리고 민석 형부는 이 모든 일에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진실을 밝히기 위해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가족 간의 관계가 더 악화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도 커졌습니다. 이미 금이 간 관계를 더 망가뜨릴 수 있다는 사실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싶었습니다. 아니, 알아야만 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가족의 명예와 신뢰, 그리고 아버지가 남기고자 했던 모든 것과 깊게 연결된 일이었습니다. 진실이 얼마나 쓰라리고 고통스러울지 몰라도 저는 끝까지 이 비밀의 실체를 밝혀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하고 말았습니다. 끊임없이 이어진 조사의 끝에 드디어 지선이라는 이름을 가진 여성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녀가 아버지의 옛 사업 파트너나 재점을 관리해주던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드러난 진실은 저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지선은 다름 아닌 아버지의 비밀스러운 연인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저는 한동안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평생 동안 제가 존경하고 신뢰했던 아버지가 가족을 속이고 비밀스럽게 다른 여자를 만났다는 사실은 도저히 믿기 어려웠습니다. 더구나 어머니 정미조차 이 진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점이 저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끝없는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머니께 어떻게 이 사실을 말할 수 있을까요? 어머니는 평생 동안 아버지를 믿고 의지하며 헌신적으로 가족을 돌봐오신 분입니다. 그런 어머니가 이 진실을 알게 된다면 과연 그 충격을 견딜 수 있을까요? 분노와 혼란이 교차하는 가운데 저는 또 다른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는 왜 이런 선택을 하셨을까? 혹시 부모님 사이에 제가 모르는 갈등이나 이유가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지선이라는 여성이 정말 아버지에게 특별한 존재였던 걸까요? 지선에 대해 더 알아보기 위해 저는 추가적인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옛 동료들과의 대화를 통해 그녀가 수년 전 한 출장에서 아버지를 만났고 그 이후로 두 사람의 관계가 계속되어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관계는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채 오랫동안 비밀스럽게 유지되어 왔습니다. 이 진실은 단순히 배신감 때문만이 아니라 제가 아버지를 바라보는 시선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제가 알던 완벽한 아버지는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결점과 실수를 가진 평범한 사람이었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어머니께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생각은 제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순간 어머니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아버지의 이미지는 영원히 깨져버릴 것이고 그로 인해 어머니가 받을 상처는 너무도 깊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진실을 알리는 것이 옳은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로 인해 가족이 더 큰 혼란과 고통에 휩싸일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 밝혀져야 하는 법입니다.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이 진실과 마주하고
가족을 지키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찾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든 저는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했습니다. 이 충격적인 진실은 우리 가족을 혼란에 빠뜨렸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의문을 제게 던졌습니다. 민석 형부는 이 여성의 존재를 숨기는데 가담했을 가능성이 있는 걸까요? 지선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된 이후로 저는 민석 형부의 역할에 대해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원전에서 주 상속자로 지정된 이후 모든 의심의 중심에 서게 된 그가 이미 지선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혹은 그녀의 존재를 이용해 상황을 자신의 이익으로 끌고 갔던 걸까요? 민석 형부의 과거 행동과 말들이 이제 완전히 다른 시선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버지께서 겸으로 힘들어 하시던 시기, 그는 자주 집을 드나들며 헌신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진심에서 비롯된 행동이었을까요? 아니면 철저히 계산된 연출이었을까요? 아버지와 지선 사이의 비밀스러운 관계를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그 사실을 알면서도 숨기려 했다면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제가 특히 기억하는 건 아버지와 민석 형부가 서재에서 나누던 대화들입니다. 그 대화들은 항상 비밀스럽게 진행되었고 가족 누구도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사업 이야기나 재정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혹시 그 대화들은 지선과 그녀의 계좌로 흘러간 거액의 자금에 대한 이야기였던 건 아닐까요? 점점 더 많은 조각들이 하나의 복잡한 퍼즐처럼 연결되기 시작했고 그 중심에는 민석 형부가 있는 듯 했습니다. 만약 그가 지선의 존재를 숨기는 데 가담했거나 아버지와의 관계를 이용해 유산을 손에 넣으려 했다면 이는 단순한 가족에 대한 대신을 넘어 계획적이고 치밀한 조작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의심을 어머니나 지혜에게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이미 이번 사건으로 깊은 상처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점점 더 강한 결심이 들었습니다.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겠다는 결심이요. 만약 민석 형부가 관련되어 있다면 저는 그가 우리 가족을 더 이상 이용하지 못하게 만들 것입니다. 민석 형부의 역할에 대한 의문은 단순히 그에 대한 의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사건의 전말을 밝혀내기 위해 더 큰 진실과 맞서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우리 가족을 어디로 데려가든 저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긴장감이 감도는 가족회의에서 저는 어머니와 함께 민석 형부를 직접적으로 대면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항상 침착하고 자신감 있는 태도를 유지해왔지만 오늘만큼은 제가 해외로 이체된 자금과 관련된 증거를 꺼내들자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민석 씨, 지선이라는 여성에 대해 알고 있었나요? 저는 불려 말하지 않고 곧장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는 순간 멈칫하며 당황한 기색을 보였고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와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알고 있었다고요? 알고 있으면서도 침묵했습니까? 그게 진실을 숨긴 거라는 걸 알지 못했나요? 저는 분노를 억누르지 못한 채 소리쳤습니다. 저는 본 이체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민석 형부는 단호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다만 지선이라는 사람에 대해 아버님께 들은 적은 있습니다. 장태우 회장님이 몇 번 저에게 그녀에 대해 언급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관계에 동의하지 않았고 자금 문제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의 얼굴을 뚫어져라 바라보며 거짓말의 흔적을 찾으려 했지만 그의 표정은 여전히 침착하고 도묘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충격을 받은 듯 말없이 앉아 계셨고 민석 형부의 말을 듣던 중 결국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나나 은지에게 말하지 않았나요? 왜 이런 사실을 숨기고 있었던 겁니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가 답했습니다. 더 복잡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고 그것은 장태우 회장님의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예상하지 못한 건 일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몰랐다는 겁니다. 저는 그가 얼마나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돈과 관련된 부분에 관해서는 정말 무관할지 모르겠지만
지선이라는 여자의 존재를 알고도 침묵했다는 점은 저에게 여전히 배신으로 느껴졌습니다. 회의는 무거운 공기 속에서 끝났고 어머니와 저는 서로 말을 잇지 못한 채 자리를 떠났습니다. 민석 형부가 작은 문제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저는 여전히 그를 완전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만약 그가 정말 무관하다면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이 모든 일을 꾸민 것일까요? 진실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 저는 더 깊이 조사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기서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저는 계속해서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조사를 계속하던 중 저는 가족 중 누구도 언급하지 않았던 중요한 서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제 여동생 지혜가 작성한 위임전이었습니다. 그 문서는 지혜가 민석 형부에게 아버지의 은행 계좌를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넘겨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계좌들에는 해외로 송금된 금액과 관련된 계좌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문서를 본 순간 저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혜가 이런 중요한 결정을 내리면서 저나 어머니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니요. 지혜는 항상 조용하고 소극적인 성격이었고 중요한 문제에서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따르는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민석 형부에게 권한을 넘겨주는 서류에 서명했다는 사실은 저를 충격과 분노로 휘몰아 넣었습니다. 지혜야, 내가 이 위임전에 서명한 거야. 저는 서류를 들고 그녀를 다그쳤습니다. 지혜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손을 떨며 옷자락을 쥐고 있었습니다. 언니. 나는 엄마나 연희한테 숨기려던 게 아니었어.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았습니다. 그때 민석 오빠가 아버지를 돕기 위해 이 권한이 필요하다고 했어. 나는 그게 가족을 위한 최선이라고 생각했어. 그 순간 제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내가 가족을 돕는다고 생각했다니. 내가 한 이 일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알아? 그 돈들이 어디로 갔는지, 우리가 지금 어떤 비밀을 파헤치고 있는지 내가 알기나 해? 언니, 나는 정말 그 돈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 지혜는 결국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나는 단지 민석 오빠를 믿었을 뿐이야. 그는 우리를 돕겠다고 했고 나는 그 말을 믿었어. 내가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어.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를 더 상처 주고 싶지 않았지만 그녀의 결정이 지금의 혼란을 초래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민석 형부는 단순히 우리 가족의 자산을 노리는 외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지혜의 신뢰를 얻고 그녀를 이용해 아버지의 자산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손에 넣은 것입니다. 이 사실은 제 결심을 더욱 확고하게 만들었습니다. 만약 민석 형부가 지혜의 신뢰를 악용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런 일을 벌였다면 저는 절대 그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저는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도 지혜를 지키기 위해서도 말입니다. 이제 제 조사는 단순히 아버지와 자산의 문제를 넘어서 제 동생을 이 모든 음모와 거짓말에서 구해내는 일이 되었습니다. 이번만큼은 누구도 저를 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 차례의 추궁 끝에 지혜는 결국 눈물을 터뜨리며 모든 것을 고백했습니다. 언니, 나는 정말 어쩔 수 없었어.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지혜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고? 대체 무슨 소리야? 왜 그런 중요한 위임전에 서명했어? 가족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혼자서 그런 결정을 내린 이유가 뭐야? 지혜는 손으로 눈물을 훔치며 떨리는 손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민석 오빠 때문이야. 오빠가 몇 년 동안 도박으로 엄청난 빚을 졌어. 그 빚을 갚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어. 안 갚으면 오빠가 위험해질 거라고. 나는 그를 잃고 싶지 않았어. 오빠가 계좌를 관리할 수 있게 해주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해서. 그래서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도박, 빚. 지혜가 그렇게 중요한 결정을 내린 이유가 고작 민석 형부의 빚 때문이었다니요? 지혜야, 내가 한 일이 무슨 결과를 초래했는지 알아?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우리가 지금 무슨 진실을 파헤치고 있는지 전혀 몰랐단 말이야? 언니,
나는 정말 그런 일이 생길 줄 몰랐어. 오빠를 믿었어. 그가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나는 단지 오빠를 보호하고 싶었을 뿐이야. 지혜는 흐느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분노와 실망을 억누르기 위해 손을 꽉 쥐었습니다. 모든 것이 이제야 선명해졌습니다. 민석 형부는 단순히 탐욕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도박 빚을 해결하기 위해 지혜의 신뢰를 악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는 오로지 그를 보호하기 위해 가족의 자산을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지혜야, 내가 민석 오빠를 지키기 위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건 알겠어. 하지만 내가 그런 선택을 하는 바람에 아버지가 남긴 모든 것이 위험에 처했어. 민석 오빠를 보호하는 게 가족의 모든 걸 희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야? 지혜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울기만 했습니다. 그녀를 바라보며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그녀의 선언이 안쓰럽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녀의 결정이 우리 가족 전체를 위험에 빠뜨린 사실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분명해졌습니다. 이 문제를 더 이상 지혜와 민석 형부에게 맡겨둘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진실을 밝혀내고 지혜가 더 이상 민석 형부에게 휘둘리지 않도록 지켜야만 했습니다. 이번 싸움은 단순히 아버지의 유산이나 민석 형부의 문제를 넘어섰습니다. 이제는 지혜를 구하기 위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혜야, 너 정말 모르겠어? 너야말로 공범이야. 내가 민석 오빠를 도와서 모든 걸 조종하게 만들었잖아. 그래서 우리 가족이 이렇게 엉망이 된 거야. 저는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지혜는 붉어진 눈으로 고개를 들었고 그녀의 눈빛에는 강한 단발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언니, 다 내 탓으로 돌리지 마. 가족에게 계속 금전적인 도움을 요구한 건 바로 언니였잖아. 그 때문에 아버지가 그렇게 큰 압박을 받으신 거라고. 그래서 아버지가 민석 오빠를 찾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그 말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내가 정말 그렇게 생각해? 부모님께서 나를 위해 희생하신 게 문제의 원인이라고? 나는 부모님께 아무것도 강요한 적 없어. 나는 그저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려고 했을 뿐이야. 지혜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했다고? 언니는 모르겠지? 아버지가 언니를 지원하기 위해 얼마나 힘들게 일하셨는지 내가 다 알고 있어. 언니는 항상 자신이 모든 걸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언니가 아버지에게 큰 짐을 지운 거야. 그 순간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분노 뒤로 죄책감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지혜의 말에 일리가 있는 걸까? 제가 외면하고 싶었던 진실이 거기 있었던 걸까요? 하지만 곧 저는 머리를 흔들며 다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내 행동이 정당화된다는 거야? 내가 믿었던 민석 오빠가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갔는지 보이지 않아? 그 사람은 너뿐만 아니라 아버지까지 이용한 거야. 언니는 아무것도 몰라. 지혜가 울음을 터뜨리며 소리쳤습니다. 언니는 늘 옳다고 생각하지만 아버지가 왜 민석 오빠를 선택하셨는지 생각해 본 적 있어? 언니가 알지 못하는 뭔가가 있을지도 모른다고는 생각 안 해봤어? 아버지는 우리보다 그 사람을 더 신뢰했어. 그게 현실이야. 논쟁은 끝을 알 수 없는 긴장감으로 치닫았고 결국 두 사람 모두 지쳐버렸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이의 갈등은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처만 더 깊어졌습니다. 저는 울고 있는 지혜를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그녀의 말이 맞는 걸까? 제가 정말 아버지에게 큰 짐을 지우며 살아왔던 걸까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는 여전히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민석은 아버지가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혜와의 갈등이 있더라도 이 진실을 끝까지 밝혀내기 위해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가족을 다시 바로잡기 위해 무엇보다 아버지가 남긴 것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상황이 극도로 긴장된 가운데 어머니 정미가 갑자기 충격적인 진실을 털어놓으셨습니다. 그만해. 어머니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평소 온화하시던 어머니의 눈빛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다. 너희가 진실을 알아야 할 때가 왔다. 저와 지혜는 놀라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엄중한 목소리에 불안감이 스며들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한숨을 내쉬며 잠시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마치 평생 품어왔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려는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아버지께는 혼외로 낳은 아들이 한 명 있어. 그 아이는 이제 성인이 되었고, 그 아이도 너희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어. 당하는 순간 얼어붙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마치 시간마저 멈춘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물었습니다. 이건 아주 오래전, 내가 너희 아버지를 만나기 전의 일이야. 어머니는 차분히 말씀하셨지만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너희 아버지는 과거에 큰 실수를 했고 그 결과로 아이가 태어났어. 너희 아버지는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살았고 그 아이에게 최소한의 책임을 지려고 했어. 그래서 유언장에 그 아이의 몫을 남긴 거야? 머리가 멍해지고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아버지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진실이었습니다. 어머니, 왜 이제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왜 한 번도 이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나요? 그리고 그 아이는 누구예요?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고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너희 아버지는 이 사실이 너희를 상처 입히지 않기를 바랐어. 가족을 지키고 싶었거든. 하지만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다. 지혜는 말없이 눈물만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그 사람이 상속권이 있다면 상황은 더 복잡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혼외로 낳은 아들,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라니요?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 사람은 우리 가족의 존재를 알고 있을까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 해외로 흘러간 돈, 민석 형부의 개입, 이와 연결되어 있는 걸까요? 배신감, 혼란, 그리고 상실감이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진실이 모든 것을 바꿀 것이라는 사실도 분명했습니다. 이제 이건 단순히 가족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한 사람, 아버지와 우리를 연결하는 끈을 가진 그 사람의 이야기이기도 했습니다. 아버지의 혼외 자식인 우진에 대해 더 알아보던 중 저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진이 과거 민석 형부가 운영했던 부동산 사업회사에서 일했던 적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연결고리는 저를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우진이 왜 민석 형부 밑에서 일했을까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추적하고 있는 재정적 비밀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우진에 대해 더 조사하며 결국 밝혀진 진실은 저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해외로 송금된 거액의 돈 뒤에 있는 인물이 바로 우진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단순히 아버지의 존재를 알고 있는 것뿐 아니라 이를 이용해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 했던 것입니다. 우진. 그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지? 저는 혼잣말을 하며 머릿속의 혼란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우진은 아버지의 혼외 자식일 뿐만 아니라 재산을 조작하고 자신에게 유리하게 성함을 끌고 간 전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풀리지 않는 의문이 남았습니다. 민석 형부는 이 모든 일에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지혜가 밝힌 민석 형부의 도박빚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우진과 민석 형부가 서로 공모한 것일까요? 아니면 우진이 단독으로 행동한 것이었을까요? 이 모든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 저는 우진이 관련된 금융거래를 더 깊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행위는 단순히 자신이 받을 상속분을 요구하는 수준을 넘어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는 정교한 금융거래를 통해 가족의 재산을 탈취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재산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의 명예와 가족의 미래를 위협하는 일이었습니다. 저 혼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상황을 명확히 이해하고 우진의 계획을 막기 위해 변호사나 재정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우진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그는 단순히 자신의 야망을 위해 이런 일을 벌였던 걸까요? 아니면 그가 가진 상처나 과거의 이유가 있는 걸까요? 이 질문들은 저를 혼란스럽게 했지만 동시에 저는 다가올 대립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진은 단순한 외부인이 아닙니다. 그는 아버지의 한 부분이며 저희 가족의 한 조각입니다. 그리고 그의 존재는 제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저는 우진과 그 누구도 우리 가족을 파괴하게 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날 우진은 차분한 표정으로 우리 집에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단호하고 결의에 차 있었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말했습니다. 저는 법적 상속권을 요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저는 장태호 회장님의 아들입니다. 따라서 그가 남긴 재산에 대한 권리가 있습니다. 그의 말은 마치 불길에 기름을 부은 듯 가족 간의 갈등을 순식간에 격화시켰습니다. 저는 분노를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상속권. 내가 그런 말을 입 밖에 낼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니? 너는 이 가족의 일부였던 적이 없어. 그런데 이제 와서 내가 우리 것을 가져가겠다고? 지혜 역시 격분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넌 아무것도 가져갈 자격이 없어. 우리 아버지에 대해, 우리 가족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면서 넌 그저 성함을 이용해서 내 이익을 챙기려는 거잖아. 민석 형부는 여느 때처럼 차분한 표정을 유지했지만 그가 내뱉은 말은 비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우진, 자신감이 넘치는 것 같은데? 내가 정말 장태호 회장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명할 증거라도 있어? 이 일이 그렇게 간단할 거라고 생각하나 본데 착각하지 마. 하지만 우진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증명할 필요는 없어. 유언장에 모든 것이 명시되어 있다. 난 그저 내 몫을 받으러 왔을 뿐이야. 거실의 긴장감은 점점 더 고조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어머니 정미는 소파에 앉아 손을 떨며 아무 말 없이 앉아 계셨습니다. 그저 텅 빈 눈빛으로 바닥을 응시하실 뿐이었습니다. 아버지의 혼의 자식이 하는 존재가 드러난 지금 어머니는 남편의 잘못된 과거와 마주해야 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혼자 이걸 견디실 필요 없어요. 우리가 함께 해결할 거예요. 하지만 어머니는 힘없이 고개를 저으며 붉어진 눈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은지야. 엄마는 실패했어. 이 가족을 지키고 싶었지만 엄마가 아버지의 잘못을 덮으려 했던 것이 오히려 이렇게 된 거야. 어머니의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어머니는 모든 잘못을 스스로 짊어지려 하셨지만 저는 이 사건이 단순히 어머니와 아버지의 잘못만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문제는 우리가 쌓아온 갈등과 숨겨온 비밀들이 결국 폭발한 결과였습니다. 우진은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고 저와 지혜, 민석 형부는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싸움이 단순히 상속 문제를 넘어 가족의 본질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은 점점 깊어지고 화해의 여지는 점점 희박해지고 있었습니다. 우진을 바라보며 저는 그의 눈에서 단순한 욕망뿐 아니라 깊은 분노와 상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 역시 우리가 모르는 고통과 외로움을 겪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진이 남은 가족마저 파괴하도록 놔둘 수 없었습니다. 이 싸움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가족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어야 했습니다. 가족 회의에서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순간 민석 형부가 또 하나의 충격적인 진실을 폭로하며 첨언은 걷잡을 수 없이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좋아요. 이제 사실을 말하겠습니다. 민석 형부가 갑자기 입을 열며 무거운 침묵을 깨뜨렸습니다. 그는 의자에 똑바로 앉아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둘러보며 결연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에는 약간의 후회도 담겨 있었습니다. 장태호 회장님의 유언 일부가 조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것을 조작했습니다. 그의 고백에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뭐라고요? 유언을 조작했다고요?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겁니까? 왜 그런 짓을 했죠? 그 순간 회의 내내 아무 말 없이 있던 지혜가 갑자기 몸을 움츠렸습니다. 저는 그녀를 바라보며 그 불안한 표정에서 뭔가 숨겨진 진실이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민석 형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마치 자신을 짓누르던 짐을 내려놓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유언의 일부를 변경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욕심 때문이 아닙니다. 이 가족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였어요. 우진처럼 새로운 상속자가 나타나거나 외부로 재산이 유출될 위험을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어느 부분을 변경했죠? 저는 점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며 물었습니다. 주 상속자를 지정하는 부분입니다. 민석 형부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원래 유언잔에서는 른지와 지혜, 두 사람이 공동 상속자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것을 변경해 제가 재산 관리자로 지정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지혜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저는 놀라서 지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말없이 떨고 있었습니다. 지혜야, 너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 너 그걸 허락한 거야? 지혜는 울음을 터뜨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언니, 나는 정말 어쩔 수 없었어. 민석 오빠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재산이 우진이나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수도 있다고 했어. 나는 그저 가족을, 엄마를 지키고 싶었을 뿐이야. 지혜의 말은 마치 칼처럼 제 마음을 찔렀습니다. 가족을 지키고 싶었다고? 그런데 내가 한 일이 가족을 속이고 더 큰 혼란을 만든 거야. 그걸 이해는 하고 있니? 방 안의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고 어머니 정미는 말없이 의자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슬픔과 충격이 가득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때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던 우진이 비웃는 듯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라니 참 재미있군요. 가족을 위해서라면서 결국 서로를 속이고 조작까지 했다는 말인가요? 이제 와서 저한테 순수한 의도로 행동했다고 말하려는 건가요? 저는 그를 향해 분노를 담아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이건 너와 상관없는 일이야. 이건 우리 가족의 문제고 우리가 해결할 거야. 하지만 너도 이 상황에서 내가 원하는 걸 얻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마. 회의는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한 채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민석 형부의 고백은 모든 것을 뒤흔들어 놓았고 저는 그 순간 가족이 분열의 끝에 서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비록 모든 것이 망가져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저는 이 상황을 바로잡고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그것이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유산을 지키는 방법일 테니까요. 이미 긴장이 극에 달한 가족회의는 우진의 고백으로 인해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차분히 자리에서 일어서더니 날카로운 눈빛과 함께 감정이 담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쯤에서 그만하죠. 우진은 저와 지혜, 그리고 민석 형부 사이의 혼란스러운 언쟁을 단칼에 끊어냈습니다. 모두들 제가 탐욕스러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겠죠. 하지만 진실을 말하자면 이 모든 것은 제가 아니라 장태호 회장님, 그러니까 제 아버지께서 요청하신 일이었습니다. 그의 말에 방 안은 순식간에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그를 쳐다보며 외쳤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아버지가 그랬다고? 그럴 리 없어. 우진은 깊은 숨을 내쉬며 무겁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고통이 서려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존재를 숨기고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 정미 여사님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만약 제가 알려지면 어머니께 엄청난 사회적 압박과 수치심이 가해질 거라고 생각하셨던 겁니다. 아버지는 어머니가 세상의 비난을 받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손을 떨며 멍하니 그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그 사람이 내 아버지가 그런 부탁을 했을 리가 없어.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 말은 마치 자신을 설득하려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오지는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저를 숨기는 대가로 이 가족을 지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를 완전히 외면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제가 받을 몫은 남겨두셨지만 그 방법은 저도 만족스러운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혼란에 빠져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아버지는 가족을 사랑하고 모든 것을 희생한 분이었는데 그분이 이런 비밀을 평생 숨기고 있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를 보호하려던 그의 선택이 아이러니컬하게도 가족을 산산조각 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민석 형부가 오진을 향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나타난 거지? 내가 아버지의 뜻을 따랐다면 왜 이제 와서 상속을 요구하겠다는 거야? 오진은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간단합니다.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 몫을 요구하는 건 제 권리입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었으니까요. 회의실은 혼란을 넘어 이제 완전한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우진의 고백은 단순히 비밀을 폭로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아버지와 가족에 대해 가지고 있던 믿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혼란 속에서 몸을 떨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우진을 보았습니다. 그는 단순한 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우리 가족의 일부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가족의 일부라는 사실이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선택과 그의 비밀이 남긴 상처를 받아들이고 이 가족을 어떻게든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말입니다. 진실이 하나둘씩 드러나면서 또 다른 비밀이 우리 가족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늘 침묵하며 우리를 피하던 지혜가 결국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눈물은 그녀의 뺨을 따라 흘러내렸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나 사실 우진에 대해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 당하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지혜를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보며 외쳤습니다. 뭐라고? 내가 알고 있었다고? 도대체 언제부터? 그리고 왜 지금까지 숨겼어? 지혜는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손으로 옷자락을 쥐고 있었습니다. 몇 년 전, 민석 오빠가 말해줬어. 그는 말했어. 이 사실이 드러나면 가족이 망신을 당할 거라고. 엄마가 얼마나 상처받을지 몰라서 나는 그냥 이걸 숨기는 게 가족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어. 그녀의 고백은 내 가슴 깊이 비수를 꽂는 것 같았습니다.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그걸 숨기는 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한 거야? 내가 이 사실을 알면서도 숨겨서 지금의 이 혼란이 생긴 걸 모르는 거야? 침묵한 게 우리 가족을 더 망치고 있다는 걸 몰랐단 말이야? 어머니, 정미 여사는 소파에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 그녀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지혜를 그리고 저를 차례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깊은 실망과 고통이 서려 있었습니다. 너희 둘 다 엄마를 속였구나. 은지야, 너는 항상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면서도 정작 자신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돌아보지 않았어. 그리고 지혜야, 너는 침묵 속에서 이 모든 것을 방치했어. 엄마는 너희 둘을 믿었는데. 그녀는 민석 형부를 향해 고개를 돌리며 이어 말했습니다. 그리고 너, 민석 씨. 너는 단지 기회를 이용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을 이런 혼란 속으로 빠뜨린 장본인이야. 내가 너를 믿고 내 딸의 남편으로 받아들였는데 너는 나를 배신했어. 어머니는 방안을 천천히 둘러보시며 말씀을 마무리하셨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실패했어. 이 가족을 지키지도 못했고 너희를 바르게 키우지도 못했어.
이제 엄마는 더 이상 누구를 믿어야 할지도 모르겠구나. 그녀의 마른 단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희망마저 끊어놓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그저 어머니의 실망 어린 눈빛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혜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요. 저는 그냥 가족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에요.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방을 떠나갔고 남겨진 우리는 차가운 침묵 속에 갇혔습니다. 지혜의 고백은 단지 또 다른 비밀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마지막 남은 신뢰를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어머니뿐 아니라 저 역시 깊은 상실감과 쓰라림 속에 빠졌습니다. 이제 이 가족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신뢰가 완전히 무너진 상황에서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조차도 의문이었습니다. 앞으로 이 가족에게 남은 것은 무엇일지 저는 더 이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재산 분할을 둘러싼 재판은 숨막힐 듯한 긴장감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법정은 방청객들로 가득 찼고 우리 가족은 각자의 자리에 앉아 재판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가족 간의 갈등과 숨겨진 비밀들이 공론화되었고 그 과정에서 서로의 주장과 증거가 끝없이 충돌했습니다. 제출된 증거와 증언 하나하나는 우리 가족의 상처를 다시 드러내며 모두를 더 깊은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민석 형부는 유언장을 조작한 사실을 인정했지만 자신이 가족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그런 일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지혜는 고개를 숙이며 자신의 잘못을 시인했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후회와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반면 우진은 차분하지만 단호한 태도로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하며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저와 어머니는 그 모든 것을 지켜보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어머니와 가족을 지키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진도 결국 아버지의 피출이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최후 결론이 끝나고 법정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모든 시선은 판사에게로 쏠렸습니다. 판사는 마지막으로 서류를 검토한 뒤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제출된 증거와 모든 증언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법정은 장태우 회장이 재산을 법적 상속권이 있는 네 사람에게 공정하게 분할하기로 판결합니다. 정미 여사, 자문지, 장지혜, 그리고 자무진, 이 네 사람이 각각 법적 상속권에 따라 재산을 분할받게 될 것입니다. 판사의 판결은 마치 끝나지 않을 것 같던 긴 갈등의 종지부를 찍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우리 가족이 겪은 모든 혼란과 상처를 확인시키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어떤 감정을 느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안도감인지, 실망인지, 아니면 단순히 공허함인지. 어머니는 고개를 숙이며 깊은 한숨을 내쉬셨고 그녀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습니다. 우진은 자신의 주장을 끝까지 관철시켰지만 그의 얼굴에는 승자의 기쁨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씁쓸한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분명 상속권을 얻었지만 이 가족 안에서 그의 자리가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재판은 끝났지만 이로써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입은 상처와 깨진 신뢰는 쉽게 회복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법의 정의는 실현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각자는 이 판결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법정을 나서며 저는 우리 가족에 익숙하지만 멀게 느껴지는 얼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모든 갈등과 상처를 뒤로하고 예전처럼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각자 다른 길을 걸으며 서로를 영원히 잃어버리게 될까요? 그 답은 오직 시간이 알려줄 것입니다. 재판이 끝난 뒤에도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민석 형부의 문서 위조 혐의가 명백히 밝혀지면서 그는 공식적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장을 조작하고 가족 재산을 부당하게 사용한 그의 행위는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고 그는 이제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민석 형부가 경찰에 연행되던 날 저는 그를 마지막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동안 그가 저지른 일들에 대한 분노가 가득했지만
그 순간 그의 눈에 담긴 후회와 체념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어떤 감정도 소용없었습니다. 모든 것은 이미 너무 늦었으니까요. 그 혼란 속에서 지혜는 더 이상 버티지 못했습니다. 항상 민석 형부를 믿고 지지하던 그녀도 결국 결단을 내렸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눈은 붉게 부어 있었지만 목소리는 전에 없이 단호했습니다. 언니, 저 결심했어요. 민석 오빠랑 이혼할 거예요. 더는 그와 함께 살 수 없어요. 그리고 이곳을 떠나기로 했어요. 여기 있는 모든 것이 저를 너무 힘들게 해요. 저는 지혜를 바라보며 혼란스러운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지혜야. 확실히 생각한 거야? 지금 상황이 너무 힘드니까 그런 결정을 내린 건 아닌지 천천히 다시 생각해봐. 그러나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제 말을 끊었습니다. 아니에요, 언니. 충분히 생각했어요. 이제 저는 다시 시작해야 해요. 제가 저지른 잘못들을 돌이킬 수는 없지만 새로운 곳에서 제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는 있을 거예요. 지혜가 도시를 떠나던 날, 저는 그녀를 기차역까지 배웅했습니다. 그녀는 작은 여행 가방 하나만 들고 있었지만 그 눈빛 속에는 모든 걸 다시 시작하려는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가 자유를 찾아 떠나는 것이기도 했지만 그녀가 없는 집은 이제 더 큰 공허함을 남겼습니다. 민석 형부는 구치소에 남겨졌고 지혜는 도시를 떠났으며 어머니는 깊은 침묵 속에서 고통을 감내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가족은 더 이상 예전의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남은 것은 깨진 조각들 뿐이었고 저는 그것을 어떻게 다시 붙여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모든 일을 돌아보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과연 비밀, 거짓말, 그리고 욕심이 우리를 이 지경으로 몰고 온 유일한 이유였을까요? 아니면 이 모든 것이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을까요? 법원은 상속재산을 법적 상속인들에게 공정하게 분할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저는 그중 가장 큰 몫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승리는 제게 어떤 기쁨이나 만족도 가져다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공허함과 허탈감만이 제 마음을 채웠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비밀들, 끊임없는 갈등, 그리고 우리가 서로에게 남긴 상처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맞다로서 저는 내가 무엇을 다르게 할 수 있었는지 끊임없이 되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모든 것이 허망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정미 여사는 더 이상 과거를 붙잡고 있을 힘이 없어 보였습니다. 아버지와 우진, 지혜와 민석 형부의 진실을 모두 알게 된 어머니는 이제 더 이상 이 모든 것을 간직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신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는 저를 거실로 부르셨습니다. 그날의 어머니는 그 어느 때보다도 수척해 보였지만 눈빛만큼은 이전보다 평온해 보였습니다. 은지야, 어머니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엄마는 결심했어. 남아있는 재산을 다 처분할 거야. 소송에서 받은 목도 대부분 기부할 생각이야. 저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엄마, 정말 그렇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 이걸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거 잃었는데 이제 다 버리면 엄마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어머니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 미소에는 평온함이 담겨 있었지만 동시에 긴 세월의 고통도 느껴졌습니다. 엄마는 많이 필요하지 않아, 은지야. 평생 가족을 지키려고 애썼지만 이제야 깨달았어. 내가 지키려 했던 건 사실 엄마 자신을 더 괴롭히는 짐이었단 걸. 이 모든 걸 내려놓고 나면 엄마도 조금은 편안해질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내 아버지도. 그분도 이제야 조금은 마음이 편안해지실 거야.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결심이 확고하다는 것을 알았고 제가 그것을 막을 권리가 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는 집과 나머지 재산을 모두 처분하셨습니다. 그리고 소박한 외곽 아파트로 이사하셨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상처가 없는 조용한 곳에서 지내시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남은 재산 대부분은 기부되었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선택을 이해하면서도 저는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우리가 자랐던 집,
수많은 추억이 깃든 그곳을 떠나보내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저는 가족이 정말로 완전히 흩어졌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에게는 그것이 과거의 무게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여전히 제 마음속의 죄책감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저는 가족을 잃었고 제 손에 남은 재산은 그 무엇도 보상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진정으로 바랐던 것은 가족 간의 사랑과 유대감이었지만 그것은 이제 더 이상 되찾을 수 없는 꿈에 불과했습니다. 이야기는 제다은지 가족의 옛집 앞에 서 있는 장면으로 마무리됩니다. 그 집은 한때 웃음소리로 가득했지만 지금은 고통스러운 기억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낡은 철제문은 꽉 닫혀 있었고 시간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한 벽은 마치 제 마음속 상처처럼 보였습니다. 이곳은 한때 저희 집이라고 불렸던 곳, 저와 가족이 함께했던 행복한 시간들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모든 것은 지나간 과거일 뿐입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집안을 바라보며 옛날의 모습이 떠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버지는 거실에서 신문을 읽고 어머니는 부엌에서 바쁘게 움직이셨고 지혜와 저는 마당에서 웃으며 놀았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지금 이 모든 것은 아픔과 슬픔으로 얼룩진 조각들일 뿐입니다. 저는 한때 이 집을 지키는 것이 가족을 지키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물질과 재산은 결코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다는 것을, 만약 사람이 서로를 사랑하고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재산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가족 간의 싸움, 숨겨진 진실들, 그리고 결국 붕괴된 가족을 보면서 저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돈이나 물질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진심 어린 사랑과 용서라는 것을.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현재의 고요함을 느꼈습니다. 비록 과거의 아픔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저는 그 아픔을 넘어서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집, 그 안에 담긴 아름다운 추억과 아픈 상처들은 영원히 제 마음속에 남겠지만 그걸 붙잡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옛집을 떠나면서 저는 조금 더 가벼운 마음을 느꼈습니다. 가족은 이제 예전과 같지 않지만 저는 여전히 우리가 어디에 있든 각자 마음속 평화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계속해서 살아갈 것입니다. 과거의 실수를 되돌리려는 노력뿐만 아니라 제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용서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말입니다.